예, 안녕하십니까. 뉴스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와 자료형.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값을 저장하는 장소가 바로 변수가 되거든요. 이 변수는 또 그러니까 값을 저장하는 장소는 변수와 상수로 구분을 하는데, 변수라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그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수라는 거는 한번 값을 설정하게 되면 변경 없이 그럼 실행 중간에 계속 있는 그대로 불러다 쓰는 그런 메모리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잡는 게 오늘 키포인트고요. 또 거기에 어떤 값이 저장되냐에 따라서 그걸 구분을 하는데 그런 걸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변수, 즉 변수라는 것은 컴퓨터상의 메모리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 메모리가 어디를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컴퓨터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봐서 두 곳이 있습니다. 예, 다들 알고 있겠죠. 또 그래라 USB하고 하드디스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늘 연결되어 있는 장치만 기준으로 봤을 때 하드디스크하고 램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사용합니다. 램이라는 거는 그 모듈 이렇게 요만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손가락만한 길이로 해가지고 칩이 쭉 박혀 있는 거 있죠? 본체 위에다 집어서 딱딱딱 골이 걸게 돼 있는 거요. 그거 이야기하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그 램만을 사용한다. 그 램에 있는 메모리 공간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일 입출력 등을 통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도 액세스할 수 있는데 실행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램에 수록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하드디스크 액세스한다고 해도 일단 그 내용이 램으로 들어오고 CPU는 램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거 그거 딱 기억하면서 강의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할 내용들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변수와 상수의 개념, 변수는 뭐다, 상수는 뭐다, 그리고 여기에 저장되는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수형, 실수형 해가지고 그 정수나 실수의 특징들, 또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도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일단 이 변수가 무언지 또 왜 필요한지 앞에서 이미 설명 한번 했습니다. 부담 없이 들어도 됩니다.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에는 변수, 변수 사용법, 변수의 종류, 즉 컴퓨터에서 메모리에다 값을 저장하는 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이거를 사용할 땐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책에 보면 앞부분에 이거 설명 굉장히 한 열댓 페이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여기 설명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할 때 다 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안 할 수는 없고 이야기는 하되 몰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진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실제 프로그램 쓸 때도 보면 내가 설명하는 게 전체 90%를 차지할 거고 안에 몰라도 됩니다 하는 부분이 5%에서 10%쯤 차지합니다. 그건 필요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럼 변수가 무언지 앞에서 이야기했죠. 프로그램에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메모리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 메모리가 아까 램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램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사용자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하면 되네. 말이 길어지면 또 복잡하게 여기니까. 이 변수가 왜 필요한 거죠? 이 데이터를 저장 공간이 왜 필요한 거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그런 명령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뭔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람이 일을 시킬 때도 너 어디 가서 뭐 과자 좀 하나 사가지고 와. 이 과자는 얼마짜리거든. 돈 여기 있어. 이렇게 했을 경우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과자 가격이 얼마인지, 또 내가 받은 돈을 그 과자를 사서 거스름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데이터들, 또 과자 이름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있게 되죠. 그걸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억을 한다. 그게 컴퓨터에서 메모리입니다. 그게 이제 저장한다.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이 너무 오묘하잖아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 눈치도 보고 뭐 우리 오감으로 느끼기도 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필요한 것만 잘 걸러서 기억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 다 하나하나 구분하고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기억해야 될 요소들을 보관하는 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메모리입니다. 오케이?
물리적인 랩체로는 메모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논리적으로는 변수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또 헷갈리죠. 그거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프로그램 실행 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이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입력이나 계산된 데이터를 잠시 어디 저장해야 되는데 이때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이건 다 날아갑니다. 딴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개방돼 버립니다. 그 정도죠. 그럼 실행 중에 값을 저장하는 곳 메모리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예,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변수를 사용하면은 무엇이 좋은지예요. 근데 이 변수를 사용하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말이 몰라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건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보다 변수를 사용하면 사용자한테 어떤 이득이 있느냐, 사용자가 뭐가 더 좋아지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데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그 값이 바로 그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가로는 100, 세로는 200 이렇게 적어도 프로그램은 잘 작성된 거고 결과는 잘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보면서 봐. 이 100이 가로인가 200이 가로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변수를 써서 폭은 가로는 100이고 하이트 높이는 200이야 이렇게 변수를 지정하게 되면 그 값에 대한 설명도 되기 때문에 보다 코드가 명확해지고 코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럴 때 변수를 써도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좋은 프로그램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뭐 어느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늘 얘기하듯이 결과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잘 맞았으면 그 다음에 남들이 이걸 봤을 때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숫자로 덜렁 100, 200 적는 것보다 with height 해가지고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를 표시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용하는 이유라고 하긴 뭐고 사용하면 좋은 이유죠.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면 좋다는 이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낸 문제입니다. 이런 건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 설치 윈도우 프로그램이 한글 윈도우죠. 즉 원래는 영문 윈도우인데 한글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MS에서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한글 문자를 처리하도록 개선해 놓은 거죠. 예, 비주얼 스튜디오도 MS에서 개발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짜다 보면 모두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로 초보자들은 나 영어 약한데 이걸 어떻게 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 주 이렇게 수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프로그램은 영어가 아니죠. 말이 아니라고요. 명령인데 알파벳을 차용해서 문자를 알파벳을 쓰는 거지 이 자체가 영어는 아니라는 거죠. 일상적인 언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파벳을 쓰다 보니까 변수라든지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include, int, mai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혹시 변수 쓸 때도 보면 a, b, 뭐 area, height, the width 이런 거 썼었잖아요. 이럴 때 이 변수를 한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변수명을. 물론 내가 먼저 그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변수명 식별자를 지정할 때는 무조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라. 숫자로 하면 안 되고 특수문자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한글인 경우는 알파벳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알파벳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글 윈도우의 경우, 한글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 변수명을 한글로 써서도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A라는 것보다 첫 번째 값, B라는 것보다 두 번째 값, 썸이라는 것보다 더하기 한 결과 이렇게 적어주면 진짜 코드에 대한 가독성 프로그램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한 값의 결과는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더한 거야. 이렇게 놓으면 A가 뭐지 B가 뭐지 고민 안 해도 이것만 딱 봐도 이해하기 쉽잖아요. 주석 달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앞에서 얘기할 때 그 식별자 이름을 달 때는 가능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단어만 보고 그 의미, 이 변수의 용도, 이 식별자의 용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보다는 한글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 보기 바랍니다. 변수명을 다 한글로 달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진짜 이걸 쓰면 이런 결과 나오는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글로벌 시대에 내가 짠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한글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꼭 돌려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값을 쓰는 것보다 변수 쓰는 게 좋은 이유는 뭐죠? 나중에 코드를 이해하기 쉽다. 그게 목적이고요. 결과가 동일하면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오케이. 예, 변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크게 봐서 숫자 변수하고 문자 변수, 즉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저장하는, 즉 관리하는, 보관하는 그런 데이터는 숫자로 된 것도 있고 문자로 된 것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숫자 변수, 우리가 값이죠 보통. 이거는 크게 또 구분을 또 두 가지로 합니다. 정수 변수냐, 실수 변수냐. 쉽게 생각하면 소수점이 있는 숫자냐, 소수점이 없는 숫자냐로 구분을 합니다. 알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숫자들은 대부분 소수점이 없는 숫자, 정수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인티저, 그래서 변수할 때 int라는 말을 쓰는 거고는 인티저 약자로요. 그리고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죠. 소수점이 있는 숫자는 보통 실수라고 하고, 이거는 실수. 이건 또 내부적으로 두 단계, 또 컴퓨터 내부에 저장할 때는 또 구분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도 보면 뭐 이거를 그냥 소수점을 써서 쓰는 수도 있고요. 지수로 10의 몇 승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도 두 가지나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저장할 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또 저장하는 데이터가 또 문자인 경우도 있는데, 이 문자인 경우는 글씨가 한 글자냐, 그래서 문자 변수, 문자가 하나 이상이냐, 하나, 둘, 하나 포함입니다. 둘, 세 개, 네 개, 100개, 1000개일 때는 문자 열이라고 합니다. 문자가 여러 개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변수는 크게 봐서 숫자 변수와 문자 변수, 그리고 숫자는 정수와 실수, 문자는 문자와 문자 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특징은 실행 중에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냥 정수, 실수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숫자냐, 문자냐, 정수냐, 실수냐 이 정도만 구분해 주면 프로그램 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상수, 미리 얘기합니다. 상수. 이 상수는 뭐냐? 콘스탄스. 이렇게, 이걸 직접 이렇게 인트 하는 식으로 인트로 선언합니다. 근데 인트란 글씨 앞에 const라고 딱 콘스트라고 적어주게 되면 그 값은 변수같이 선언은 됐지만 값을 변경할 수 없이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변경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변수 중 변경을 시키지 못하게 알고 싶으면 앞에다 콘스트라고 적으면 됩니다. 또 프롬 짜는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상수 몰라도 다 씁니다. 상수 안 쓰고 변수만 다 써도 프롬 지장 없습니다. 근데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상수는 크게 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숫자, 아까 했죠. 문자, 그리고 논리상수라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이 숫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수, 실수 똑같습니다. 문자도 문자열 똑같습니다. 근데 논리라는 거는 참, 거짓, 논리적인 결과, 값 얘기합니다. true, false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값이 C에서는 특이하게 참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을 숫자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고요. 0이 아닌 숫자가 들어오면 다 참으로 동작이 됩니다. true, false라고 적어도 되고요. 최근에 나온 언어들은 다 true, false라는 것을 쓰고 0 숫자로 표현하는 건 좀 배제합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C는 더 오래전에 나온 거고 또 이게 거기 때문에 옛날 그 습관, 그 전통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100, 200 이런 식으로 넣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수입니다. 꼭 이름을 지정해야지만 상수고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상수가 아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름을 지정해서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그 값 자체를 그냥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보면 with 100, 그다음 height 200 이렇게 했죠. 그 100, 200 이것도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상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저장해서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용되는 값 중 실행 중 변경이 불가능한 것들은 다 상수라고 합니다. 아니면 상수로 선언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놈이 그놈이긴 한데 최종 결과는 동일하죠. 처음에 실행될 때 가진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프린트문이나 이런 데서 다운표 써서 처리하는 거 이러고 있죠. 이것도 다 상수라고 합니다. 문자열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거는 그래? 오케이? 그럼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걸 왜 설명을 하죠? 혹시라도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본다든지 기타 자격 시험을 볼 때 프로그램에 관련된 얘기 나올 때 다음 중 상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변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다음 중 숫자 상수는 뭐냐, 문자 상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도움이 되라고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잖아요. 많이 아는 게 좋죠. 많이 경험하는 게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수 설명한 거고요.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작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 변수와 상수 앞에서 설명한 거 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플롯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수, 즉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할 때 씁니다.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수. 그래서 이렇게 적게 되면은 여기 레디우스라는 변수를 잡고 여기에 요걸 이렇게 플롯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면 이거는 플로트. 그러면 이거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저장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3.141595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숫자. 이건 값이라고 보통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걸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상수로 분류가 됩니다. 상수는 뭐라고 그랬죠?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경되지 않는 수, 변경할 수 없는 수를 수나 문자나 값입니다. 이런 걸 다 상수라고 하죠.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상수인지 아닌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상수 변수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요. 큰 차이는 변경할 수 있냐 없냐고요. 다 변수 써도 되고요. 그냥 값 써도 됩니다. 오케이. 이걸 지우려다 놔뒀는데 뭐 자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형. 컴퓨터 쓰다 보면 아까 뭐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왜 그런 걸 구분을 하는지 이것도 알고 들어갑시다. 알면 좋은 거고 모르면 그만인 겁니다. 뭐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까지 컴퓨터가 자원이 풍부하죠. 메모리가 크고 성능이 뛰어나지 않을 때도 프로그램은 작성이 됐고요. 예전 컴퓨터들은 메모리도 작고 성능도 굉장히 빈약했거든요. 그리고 사이즈는 엄청나게 크고 가격은 더 엄청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기계를 운영하는데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야 여기 저장될 내용이면 이거 지나친 얘기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여행을 가는데 혼자 여행을 갈 때 방을 예약을 할 때 어떤 방을 예약을 해야 되죠? 싱글 침대 있는데 더블 있는데 아니면 대규모 온돌방 10명쯤 들어가는데 어느 거 얻어야 되죠? 나 혼자 가니까 나 혼자 생활하기 전 싱글 베드 있는데 들어가면 되는 거죠. 또 친구들하고 MT를 가게 됐어. 한 15명이 가게 됐거든. 그럴 때 방 어떤 거 얻어야 되죠? 야, 그래도 편하기는 싱글 베드 있는 데가 좋잖아. 방 하나에 침대 하나씩. 그럼 경비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죠? 즉,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방의 규모를 결정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짤 때도 실제로 거기에 어떤 값을 저장하냐에 따라서 메모리를 얼만큼 확보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자료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들어갈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걸 왜 하냐고요? 컴퓨터 자원이 부족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물론 컴퓨터 자원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고속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더 많은 자원을 메모리를 필요로 하겠죠. 그때 역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쓰기 위해서 여기에 무슨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니 미리 선언해 주는 걸 자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류에는 뭐 short, int, long, 더블, 플롯, 또 롱도 롱, 뭐 더블도 더블, 롱, 더블 뭐 나누어집니다. 보면 바로 뒤에 얘기할 건데 이 자료형을 구분한 이유는 컴퓨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예를 들 때는 여행 갈 때 여행 가는 사람의 규모에 따라 방의 사이즈도 결정되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자료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용은 기본적으로 숫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숫자는 정수와 실수를 구분하고요. 그리고 문자열로 형성된다고 했죠. 정수 안에는 이런 식으로 또 그 종류에 따라서, 정수라도 소수점이 없는 숫자라도 작은 숫자, 큰 숫자, 아주 큰 숫자로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도 또 선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또 소수점이 있는 숫자도 그것도 조그만 숫자나 엄청나게 큰데 소점이 있느냐, 엄청나게 작은데 소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고요. 보통 책에 보니까 설명이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캐릭터는 뭐 1바이트가 들어가는데 1바이트, 문자잖아. 예, 문자. 이 문자형 변수도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내부에는 이진수로 바뀌어서 값이 저장되는 거고요. 문자를 저장할 땐 특이한 거는 뒤에 설명 또 한번 할 겁니다. 문자 코드 값을 저장합니다. A를 저장해. 그러면 A라는 글씨를 컴퓨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하죠. A라는 코드를 이진수로 뭐라고 하자라는 코드 표가 있거든요. 그 표의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저장된 값이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죠? 앞에서 언뜻 이야기했겠지만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프로그램 컴파일러가 작업을 하면서 심볼 테이블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타입은 뭐고 이 변수는 메모리 어디에 있는 메모리를 사용을 했죠. 메모리 주소를 지정해서 어디에 있는 게 얘 거야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 목록에 데이터 타입도 기록이 됩니다. 이걸 보고 데이터 불러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 정수도 정수 아까 여기 요거 4개밖에 없었는데 대박 맞네. 예,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이거 지금 이게 어떻게 읽어?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요까지가 천억인데 그 위에도 7자리가 더 있네. 예, 몰라도 됩니다. 안 씁니다. 이런 거 외우려면 미친 짓입니다. 책에 다 설명하고 얘도 들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나도 조금 설명을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냥 컴퓨터에는 값이 저장이 되고요. 우리는 인트, 플롯, 캐릭터 이 3가지만 쓸 겁니다. 작성하는 프로그램의 90%는 이 3가지 데이터 타입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써요? 저걸로 처리해서 값이 이상하게 나오면 쓰면 됩니다.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요.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죠. 컴퓨터가 할 일이고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짜는 프로그램, 여러분 우리가 실무로 짜는 프로그램도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짜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임베디드 관련된 거,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돌지 않고 요즘 IoT 하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조그만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때는 메모리 사이즈가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이걸 다시 한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살펴보고서 우리가 저장되는 값이 보니까 인트보다는 숏이 더 작아 보이지 않니? 이렇게 구분해서 쓰면 메모리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컴퓨터같이 막강한 기계에서 짜질구리하게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인트, 플롯, 캐릭터 3가지만 씁시다. 예, 실제로 지금 이야기했던 그 메모리,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지정했을 때 그 변수가 메모리에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size of라는 함수거든요. 이거에다 size of, 괄호가 있으니까 함수죠. 함수는 당연히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속에다 해당하는 변수명을 집어넣게 되면 또는 값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실제로 메모리를 얼마나 잡아먹었는지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바이트 단위로 출력을 해 줍니다.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걸 알고 실제로 프롬 짤 때 많이 쓰냐고요? 하나도 안 씁니다. 초보자만 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타입별 자료형에 따라서 메모리 사이즈를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샘플 집어 넣습니다. 시간이 나는 범위에서 요거 한번 돌려서 각 데이터 타입별 X는 인트로 했죠. 얼마씩 메모리를 잡아먹고 있는지 한번 쭉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띄어 써야 됩니다. 롱롱? 띄었으면 한번 해봐요. 이런 거 시간 낭비, 내 입장에서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도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예,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따라서 인티저에 대해서는 이 크기가 OS가 몇 비트 컴퓨터냐에 따라서 좀 틀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 좀 오래된 컴퓨터 쓰면 2라고 나올 거고요. 아마 32빗, 64빗 같은 경우는 4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컴퓨터 앞으로 내년 후년에 더 좋은 컴퓨터 나왔을 땐 저 값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반대로 이것들 이거 인트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통일된 겁니다. 이건 C에 선언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다 준수하지만 인트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OS의 비트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결과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정수형은 있으니까 합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short, int, long으로 나눠집니다. int만 쓴다고 그랬죠. int는 보통 4바이트가 잡힙니다. 이진수로 저장하니까 2의 32승계만큼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종류죠, 종류. 값의 크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만 알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작은 숫자일 때는 short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쓰고요. 이거보다 큰 숫자일 때는 long이라는 그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면 더 큰 수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잊어버립시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정수형 데이터에 저장되는 값의 범위인데 몰라도 됩니다. 단지 이제 요거 하려고 합니다.
이 정수라는 값이 들어갈 때 부호가 있는지 없는지로 또 구분을 합니다. 부호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값을 저장을 하면 컴퓨터 내부는 이진수로 바꿔 저장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이 중에 맨 앞에 첫 번째 값을 부호로 씁니다. 이게 0이면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로 합니다. 오케이? 여기가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로 인식을 해버리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요 한 비트를 뺀 한 비트입니다. 요만큼만을 값으로 쓰고 요거는 부호로 쓴다는 소리네. 예, 그렇습니다. 요게 0이면 요거는 양수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2의 16승, 예를 들어 2의 16승을 하면 32767에다 64 뭐지? 65635인가? 이게 나옵니다. 2의 16승을 하면. 그렇지만 여기에 저장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65635가 아니라 맨 앞에가 부호로 썼기 때문에 하나 뺀 거. 마이너스 32768에서 마이너스 32767까지입니다. 왜 하나가 더 많지? 1, 0, 0, 0, 0, 0. 나중에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비트에 부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구분한다. 요까지만 알아주면 됩니다. 즉 변수를 선언할 때 첫 번째 비트를 부호를 쓸 건지 안 쓸 건지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뒤에 설명 또 하겠습니다. 예, 요거 돌려가지고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요거 특별한 건 아니고요. 변수 타입별로 쭉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해보고요. 요게 좀 아리까리하면 요거 다 인트로 다 설정하고 한번 계산을 해 결과, 아니면 여기 지정된 대로 넣고 계산 결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큰 숫자가 저장이 안 된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거든요. 예,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인과 언사인드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메모리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될 때 맨 왼쪽 편 끝 한 개의 비트에 대해서 이거는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부호를 저장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수는 양수와 음수, 양수, 0 이걸로 숫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음수임을 결정하는 게 왼쪽 마지막 비트, 왼쪽 끝에 있는 비트 하나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트에서 쓴 정수에서 사용되는 short, int, long에 대해서는 다 signed, unsigned라고 지정이 가능합니다. signed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특별히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signed가 되는 거고요. 굳이 나는 이거는 마이너스 숫자 쓰지 않는 거야. 나는 큰 숫자, 양수의 큰 숫자만 쓰고 싶어. 일단 unsigned int라고 적어주게 되면 엄청나게 큰 양의 수만을 취급하는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인베드나 하드웨어 개발도 좀 하는데 그때는 이게 좀 의미 있게 쓰입니다. 1비트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해하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비트를 사인드로 했을 경우, 즉 내가 인트에 대해 정수에 대해서 부호를 안 쓰겠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면 그 값의 범위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음수, 양수의 범위만큼 지정이 됩니다. 근데 내가 unsigned로 선언하게 되면 음수는 안 쓰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양수에서 값을 표시할 수 있는, 즉 양의 범위에서 값을 표시하는 그 크기가 더 커집니다. 음수 부분이 요거 원래 양수의 부분이고요. 음수의 부분만큼 여기 추가가 돼 버리는 거죠. 요 부분의 메모리를 이 용도로 써버리는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부호가 있고 없고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부호가 없다, 그럼 unsigned를 선언했을 경우 양의 범위에서 더 많은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합시다. 오케이? unsigned int일 때 노란색 범위, 여기 signed int일 때는 여기 보라색 범위만큼의 숫자들을 취급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제 오버플로우하고 언더플로우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컴퓨터 내부에 저장될 때 이진수로 저장이 된다고 그랬고요. 0과 1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얘들은 기계는 이거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10진수 9999에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는 많이 되질 않습니다. 9999가 저장되다 1을 더하게 되면 얘는 0이 돼버립니다. 이게 오버플로우입니다. 왜? 컴퓨터는 처음에 선언할 때 값이 저장된 공간을 고정했거든요. 아까 인티저 자료형에 따라 메모리 사이즈 얘기했죠.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고요. 이게 어쨌든 값을 저장 공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는 게 들어갈 경우 넘어가는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 4자리 숫자를 저장해 그러면 5자리가 됐을 때 위로 올라간 한 자리는 잊어버립니다. 아주 지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 더하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넘친다는 거죠. 넘치게 되면 양동이에 물을 담고 계속 부어서 꽉 찼어요. 거기다 추가로 물을 더 붓는다고 해서 그 물이 거기에 담기는 게 아니죠. 넘쳐서 버려지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내가 계산했는데 원래 큰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 값 조금밖에 안 나와. 값이 넘쳤나? 그럴 때 인트인데 그러면 롱 한번 쓰는 겁니다. 그럼 큰 숫자구나. 롱. 근데도 넘쳐 그러면 롱. 그때 이제 다른 종류의 데이터 자료 타입을 보는 겁니다. 그때 보는데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이야기한 오버플로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금 설명을 하진 않는데 여기 숏 진짜 하고 여기 숏 맥스란 말이 들어있는데 여기 리미데이션 요거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숏 또는 뭐 언사인 인트 이것들에 대한 최대값 컴퓨터에 저장한 최대값을 저장한 상수입니다. 이게 여기 여기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적고 이걸 불러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쓸 경우 여기다 최대값을 넣고 2를 증가시켜 버리게 되면 오버플로우. 물에다가 양동이다 물을 하나 가득 담은 상태에서 한 컵 더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가득 채우는라 그런 의미고요. 요거 실행시켜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게 0이 되기도 하는데 부호가 있을 경우는 좀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숏도 괜찮은데 부호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0 다음에 이게 됐잖아요. 또는 1이 증가되면 이 숫자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더하면 3, 2, 7, 6, 8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넘어가 버립니다. 앞에 부호 부분에 값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왼쪽 첫 번째 비트, 이런 얘기 할 필요 있나? 첫 번째 비트를 부호로 쓴다고 그랬는데 이 뜰빵한 놈이 계산할 때 부호인지 아닌지 계산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계산할 때 더해버립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반면에 언사인드를 쓸 경우는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됐을 때 앞자리만 무시돼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엄한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32767에 1 더하면 32768 또는 0이 돼 버리면 잘못됐구나를 금방 알 수 있죠. 0이 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갑자기 얘가 밑도 끝도 없이 마이너스 32768이 나와 버린다는 거죠. 플러스가 갑자기 음수를 변해버려 1만 증가시켰는데 그래서 완전 이상하거나 음수값이 나오게 되면 오버플로우 발생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때 언사인드로 선언해 놨으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0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몰라도 됩니다. 잘 발생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예, 오버플로우 발생된 예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요. 여기에 보면 10진수로도 출력을 해봤고요. 16진수로 출력하면서 실제 컴퓨터 내부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들은 16진수 숫자들입니다. 이거를 보는 방법은 윈도우 계산기에 들어가서 프로그래머로 옵션을 바꿔놓은 다음에 여기 2진수에다 그 값을 타이핑시키거나 16진수에다 그 값을 타이핑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10진수 값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스 한번 돌려서 확인해 봅니다. 오케이? 예, 지금까지 변수와 상수의 개념 설명했고요. 그리고 자료형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알죠? 변수, 상수, 변하는 값, 변하지 않는 값. 변수에는 숫자 변수, 문자 변수가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숫자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 소수점이 없는 숫자, 정수와 실수. 이런 얘기 했고요. 문자는 한 문자, 여러 문자에서 문자, 열 했습니다. 자료용을 왜 쓰죠? 왜? 동일한 정수, 소수점이 없는 숫자도 짧은 숫자, 보통 숫자, 긴 숫자, 아주 긴 숫자, short, int, long 적은 이유는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온 값의 범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값이 틀렸네. 왜 그럴까? 값이 너무 큰가? 이럴 때 그때 그 다음 단계로 올리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오버플로우라는 거 설명했습니다. 오버플로우 넘치는 겁니다. 그런 개념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맞아. 컴퓨터에서다 변수를 선언하면 고정된 메모리를 할당을 받거든. 근데 거기에 저장되는 값을 넘었으면 값이 이상하게 돼버려. 앞자리를 잊어버려. 그런 얘기했습니다. 알았죠? 그것까지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 수업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